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경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준비한 주제의 제목은 왜 여름만 되면 이렇게 짜증이 날까요? 입니다. 자, 제목부터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사실 저도 좀 여름철만 되면 약간 예민해지고 짜증도 느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의학적으로나 정신과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과 또 공감도 하고 제 상태도 좀 살펴보고 나누기 위해서 이 주제를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 있다 보면은 여름철에 유독 자주 듣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날씨가 더워지니까 제 성격이 너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여름만 되면 성격이 나빠질 수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아, 제가 진짜 예전엔 좀 잘 참았는데 애들이 쪼끔만 시끄럽게 해도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많고요. 또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아, 남편이 요새 말만 걸어도 짜증나요, 선생님." 이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운전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좀 기다릴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공격적으로 갑자기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클락션을 울리거나 쌍욕을 하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인 거예요."라고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름만 되면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예민해지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걸로 아는데요. 자,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 볼게요. 오늘의 질문. 진짜 여름만 되면 성격이 변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격의 문제일까? 아니면 이게 몸과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까요? 자, 정답은 당연히 몸과 뇌가 보내는 신호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성격은 예전 강의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성격이 그렇게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을 걸쳐서 자기의 인생 경험과 주요 대상 관계의 어떤 애착 관계에서 얻어졌던 많은 부분들이 축적이 돼서 사실 성격은 한 방향성으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거지, 그게 뭐 봄에는 온화한 성격, 봄 날씨처럼 여름에는 "아우 뜨거워. 더워." 하는 뭐 짜증나는 성격, 가을에는 시원한 성격, 겨울에는 추워서 오돌오돌 아니면 무기력한 성격,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격은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 짜증의 상당의 부분은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상태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돼요.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밤에 돼서는 열대야 때문에 잠이 쉽게 들지도 못하고 깊게 자지도 못합니다. 다음 여름에는 굉장히 더워서 여러분들 탈수가 잘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면이 부족하고 탈수가 되게 되면은 인제 땀을 많이 흘리게 되죠, 여름에는. 그렇게 돼서 인제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저희가 얘기해 볼 4 가지 측면은 왜 여름만 되면 짜증이 날까를 4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볼 거예요. 체온의 관점, 그리고 수면의 관점, 수분의 관점, 그리고 정신 건강이 또 계절에 따라서 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말들이 여름에는 굉장히 거슬려요. 어. 거슬리고 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또 한마디 또 받아치고 넘어가게 되기도 하고요. 평상시에는 좀 잘 기다릴 수 있었던 것들도 잘 못 기다리겠고, 화가 나고, 신호등도 너무 길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상 이런 4 가지 측면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철 짜증을 이 4가지 관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이 질문을 자신한테 스스로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정말 여름에 자주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나의 몸과 뇌가 무너져서 지쳐서 보내는 그게 신호일까?'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던져 보시고 본인의 이 감정 상태, 짜증인 결과를 원인이 어떤 것인가, 이 상태를 어떻게 조절하고 좀 만져서 우리가 이 안 그래도 예민해지고 짜증이 쉽게 날 수 있는 이 여름을 잘 지나갈 수 있을지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짜증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과열의 신호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강의의 목표와 이제 흐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질문은요. 첫 번째, 더위가 뇌와 감정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열대야라든지 탈수,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어떻게 여름에 무너지거나 문제가 돼서 이렇게 짜증으로 연결되는지 요인을 파악을 해볼 거고요. 3번째로는 정신과적 감별 포인트를 익히는 거예요. 여름에 짜증이 자주 나고 막 욱한다 그래서 전부 다 너 이거 정신과적 문제야. 정신과 가야 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감별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케이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상태를 점검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기온이라든지 탈수라든지 수면을 조절하면은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사실상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별 포인트 어떻게 알아볼 건지 익혀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사례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제가 들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 아니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와주시면 될지 알아보고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짜증은 성격보다는 상태의 문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함에 앞서서 우리 권희님이 또 질문을 주셔 가지고 질문 하나 받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희님 자주 들어와 주시는 분인데 반갑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여름만 되면 이열치열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름만 왜 선풍기랑 티셔츠를 여러 벌 갖고 다니게 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땀도 나고 물도 왜 이리 갖고 다니는지 궁금하고 수분을 빼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열치열 맞아요. 그런 말들도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반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열치열은 사실상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이열치열이 아니라 열이 나면은 그 열을 잘 식히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혹시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을 수 있겠지만 저 여기 보세요. 이거 제 실제 매일 들고 다니는 제 물통입니다. 애착 물병인데 얘가 엄청 커요. 사이즈도 크고 생각보다 보냉이 엄청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제가 인제 출근할 때 백도 메고 다니지만 이걸 따로 백에 안 들어가도 이렇게 손에 들고라도 이렇게 지하철 탈 때에도 들고 가고 제가 사실 운전을 안 해 가지고 들고 다니는데 이걸 왜 들고 다니냐.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나의 열을 확 식혀주고 탈수로 인해서 내가 좀 예민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 돌얼음을 넣어요, 돌얼음. 얼음을 넣고 물을 넣고 이제 레몬을 한 2 조각 정도 넣어 줘서 물을 계속해서 좀 수분을 다른 계절보다는 많이 보충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기에 돌얼음 넣어 가지고 물 싸 갖고 오면은 제가 보통 진료하면서 요 사이즈로 해 가지고 한 4-5 번을 마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수분 섭취도 되고 이렇게 진료 중간에 좀 저도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확 올라가고 이제 좀 짜증나고 이랬던 부분들도 잘 캄다운이 되고 좀 조절이 되는데 여러분 수분을 일부러 여름에 안 그래도 더워서 그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체와 뇌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교감신경 아시죠? 이런 여러 가지 교감, 부교감 신경들이 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더 땀을 빼기 위해서 땀복을 입는다든지 물을 안 마시고 막 어 수분을 빼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그거는 짜증을 더 일으키거나 더 예민한 상태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권희님 그렇게 이열치열은 별로 장기적인 목표는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여름은 유독 덥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은 기온 현상들이 많이 불균형해져 가지고 이번 여름이 유독 길 수 있겠는데 그럴 때 저처럼 요렇게 개인 보온병에다가 보냉병에다가 얼음이랑 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수분 섭취를 잘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또 뒤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여름철 짜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좀 던져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근데 일반적인 여름 불편과 정신과에 와야 되는 경우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여름 불편은 엄청 더운 날이에요. 오늘따라 막 뭐 폭염주의보 삐뽀삐뽀 경보로 오고 막 이러면은 누구나 막 덥고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은 헥헥대잖아요. 그리고 어제같이 비가 많이 내리고 습하고 덥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불쾌하죠. 거기에 막 지하철 사람 많은데 끼어 갖고 있다가 왔어. 그러면은 기분이 짜증나죠. 그런데도 기분이 평온할 수는 없거든요. 짜증이 나는데 집에 도착했어. 그래서 인제 시원하게 얼음물 쫙 마시고 인제 파워 냉방 틀어서 살짝 5 분, 10분 쉬었더니 나의 어떤 불쾌감이나 짜증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여름 불편감이고 누구나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의 휴식이라든지 잠을 잘 자고 나서라든지 수분 섭취로 호전이 될 수 있는 정도면 이거는 일반적인 여름 불편감인 거고 또한 또 이런 불편감이나 불쾌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일상적인 기능 예를 들어서 육아라든지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없으면 정상인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인제 짜증이 이제 쌓여 가지고 여름만 되면 여러 가지 상태 조절이 안 되고 문제가 되면서 육아에도 영향이 되고 계속 애들한테 소리 지르지 않을 것들도 계속 "야 너 왜 이거 안 치웠어? 엄마가 너 이거 양말 거꾸로 뒤집어 놓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계속 화를 내면서 말하게 되고 이러면은 그거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근데 내가 일시적으로 불쾌 지수도 높고 짜증도 좀 있지만 그래도 프로페셔널하게 나의 어떤 직장 그다음에 뭐 아이의 육아 가족들과의 대화 이런 데서 약간은 티가 날 수 있어도 아주 심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일반적인 여름 불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진료가 필요한지를 볼 때 우리가 일상 기능의 저하와 손상을 기준으로 본다는 거는 역시 달라지지 않는 기준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는 게 지속 기간이 짧고 어떤 상황 의존적인 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자 이런 일반적 여름 불편감이 아닌 정신과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이런 짜증이랑 예민함이 하루 이틀 잠깐 너무 더웠던 날 이제 과로하고 나서 나오는 거면 괜찮은데 이게 2주 동안 내내 그러는 거예요. 나의 아내가 안 그러다가 요새 잠도 못 잔다고 자꾸 그러더니 더 예민해져서 계속 화를 내면서 가족들한테 대해요. 그러면은
슬쩍 인제 배우자분이 날짜를 한번 세 봐. 해 봤을 때 한 10 일, 2주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여보 쪼끔 당신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쪼끔 짜증 내고 예민한 당신이 가장 힘들 수도 있겠다. 그때에는 정신과에 좀 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떻냐. 나도 같이 가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제일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짜증과 예민함의 지속성의 기준은 2 주입니다. 2 주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짜증이나 예민함도 동반되지만 수면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에너지 변화가 동반되는 거죠. 수면은 이제 줄겠죠. 열대야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깊게 못 자서 점점 더 이게 악순환을 돌면서 좀 예민해지고, 식욕은 떨어지고, 에너지도 자꾸 급변하고, 고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된다면 '아 이거는 심상치 않다.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병원에 상담을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대인관계에서 기능이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정신과적 상태 평가가 필요한 상태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지하철을 탔더니 너무 옆에 주변에서 깔깔거리고 시끄러운 게 막 거슬려서 내가 막 진짜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 사람한테 "조용히 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터져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자주 반복된다. 그러면은 이게 작은 자극에 자기가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자기의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거기는 공포를 담당하는 중추예요. 근데 이게 화랑 분노가 아니라 이 편도체라는 중추가 내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자극들을. 자극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화나 분노나 공격적으로 확, 이게 불안한데 공격적으로 화내는 여성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기를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 온 아내가 악마처럼 돌변해서 계속 막 짜증내고 공격적으로 분노하고 이러는 것도 사실상은 어쩌면 이게 진짜 화가 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불안해서 이 편도체가 과민하게 이 자극들을 너무 세세하게 느끼니까 그거에 이제 계속 화가 나서 그러는 건데, 남편들은 성격이 변했다. 아내가 뭐 애 낳더니 이상해졌다.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여름에 이제 더워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불안정해져서 이렇게 생기는 상태 변화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게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편도체에 이 알람이 잘못 울리면서 이 자극을 굉장히 크게 위협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잘못 해석을 하다 보면 과도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신과적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심한 충동성을 동반해서 안 하던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서 진료를 권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짜증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의 문제나 우울, 불안, 과활성화의 표현일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인제 실시간 질문 또 좀 들어와서 받아보고 넘어갈 텐데요. 자, 워터퓨어 님께서 "혹시 그럼 더위에 더 효과적인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대처법이나 호흡법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인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화가 나면 그 화를 내놓고 기분 좋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법을 좀 알고 계시면 이 불안도를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 불안과 짜증과 분노가 나면은 사실 사람들이 가슴도 답답해하고 기분도 불안정한데, 그럴 때 천천히 눈을 감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복식호흡법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냥 이 폐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복식, 배를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천천히 느끼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 천천히 3 초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5초 동안.
이렇게 눈을 감고 그렇게 천천히 호흡을 하시면 가활성화되고 예민하게 느꼈던 이 편도체들의 알람이 안정이 딱 돼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릴렉스되는 아주 짧지만 빠르고 효과적인 호흡 이완법이거든요. 이거 원래 인제 공황장애의 인지행동 치료에서 많이 설명드리는 호흡법입니다. 그거를 이런 여름철 짜증과 분노 그다음에 좀 이렇게 부글부글 할 때에도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감각에 예민하시거나 여름철에 짜증 많으신 분들은 노캔 이어폰 꼭 이제 좀 좋은 거 사셔 가지고 그거를 꼭 이제 끼고 자기한테 좀 이렇게 확 올라올 것 같을 때 들을 수 있는 명상 음악 몇 가지 골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 음악 저는 사실 물 흐르는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소리 들으면서 호흡을 자주 해요. 실제로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막 저도 끼면 너무 진짜 막 가슴도 답답하고 '아 이래서 우리 환자들이 공황 증상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저는 보스 이어폰 쓰는데 인제 보스 이어폰 딱 끼고 물소리 음악 들으면서 눈 감고 인제 천천히 복식 호흡하다가 이제 내리면 그래도 진짜 욱해서 옆 사람한테 이제 한마디 할 뻔한 거 좀 참고 넘어가고 그리고 감정을 좀 가라앉혀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복식 호흡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 기회가 된다면 집에서 연습해 보시거나 아니면 요새는 인제 명상이나 호흡 이완 이런 거 유튜브에 치면은 짧게 잘 돼 있는 거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 가지고 좋아요나 뭐 즐겨찾기 리스트업 해 놓으시고 인제 출퇴근길이 피곤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본인이 운전하시는 거 아니면 이렇게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이어폰 네 저는 보스 쓰고 어 제 남편은 또 그 뭐시기냐 에어팟 쓰는데 보스 좋더라고요. 에어팟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이어폰에는 노캔 이어폰에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 돈값을 하더라고요. 특히 감각에 예민하고 짜증이 많으신 분들 추천합니다. 별표. 그다음에 인제 또 민지 님의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우울제, 향정, 약품을 우울 및 공황 같은 증상을 원인으로 복용하는 경우 중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사람마다 증상 정도 따라서 차이는 많겠지만 오랜 기간 복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오늘의 주제와는 별로 상관은 없지만 질문하셔도 돼요. 뭐 오랜 기간 복용하는 사람은 10 년도 넘게 복용합니다. 네네. 20-30 년도 복용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차이는 굉장히 편차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이거를 딱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우울 에피소드가 있었을 때는 최소 1 년은 복약 기간을 가지셔야 나중에 재발을 줄일 수 있다. 왜냐? 우울은 재발성이기 때문에 우울증은 재발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고런 것만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의 어떤 상황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그다음에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 그다음에 재발한 상태인 건지 아니면 불안이 겹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쪼끔 제너럴한 질문들은 인제 또 주치의 선생님이 계시면 또 얘기를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인제 다음 질문은 제가 강의를 좀 지속하고 나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위가 짜증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표현해 봤어요.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온이죠. 그리고 어제 엄청 습했죠. 그래서 습덥이에요, 습덥. 습덥이면은 우리의 인체는 그냥 일반적인 상태보다 나의 체온을 정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도 에너지를 일단 계속 어 좀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땀도 많이 나고 체온 조절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에너지라는 걸 이만큼 갖고 있었던 거를 사실상 여름에는 기본값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체온이랑 습도
그다음에 땀 흘리는 것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의 에너지보다는 더 적게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일이나 이런 거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적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땀도 나고 체온 조절에 부담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율신경계가 더 예민하게 되는 거죠. 각성하게 되고. 그럼 다음에 이제 심박수도 증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더우니까 잠을 또 제대로 못 자, 사람들이. 그리고 덥다고 요새 뭐예요? 맥주 마시고 자요, 막 사람들. 아우, 더우니까 막 시원하게 한 잔 먹고 자자 스트레스 받는데 한 잔 이렇게 쭉 마시면은 아우, 취한다 이러면서 자기는 자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깨는 거예요. 술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제1의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이 손상되기 굉장히 쉽고, 더워서 잠이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더워서 술을 마시기 때문에 이제 맥주 마시고 시원한 거 마시느라 이제 콜라 같은 거 먹으면 또 카페인이 있으니까 또 잠이 또 밀리거든요. 아니면 잠이 깨지고. 그러니까 수면이 굉장히 손상되기 쉬운 계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피로가 아주 누적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인내심이 떨어지고 감정이 폭발하면서 그게 짜증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여름이라는 환경이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 예산을 다 깎아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원래도 짜증이라는 것과 감정 조절이 잘 못할 수 있는 불리한 계절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반대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감정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상태를 잘 체크해서 거꾸로 잠도 잘 자야 되겠고, 나의 자율신경과 체온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 시원한 공간에서 체온도 잘 식혀주고, 그다음에 이런 보냉백 들고 다니면서 수분 섭취도 잘 해줘야 되고, 내가 아무리 일이 바빠도 정해서 나를 쉬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쉬어야지. 이거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러 이걸 신경 써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서 여름철 보양식, 여러분 이제 복날이어서 삼계탕을 먹는다, 이렇게 여름에 장어를 먹는다, 이게 중요한 것도 음식을 또 건강히 드셔야 우리의 기본적인 에너지, 이런 것도 충전, 조절,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할수록 사실상 뇌의 여유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더위가 충동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조절의 역치를 낮추는 거예요. 예전에는 봄, 가을에는 그냥 조절할 수 있었던 것도 여름에는 기본적으로 뭔가 나의 어떤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도 컴퓨터가 계속 과부하돼서 이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컴퓨터도 너무 과열되면 식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충전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름에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수면 손상에 동반되면 당연히 예민함은 커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수면 강의는 너무 많이 해서 저희 병원 오시면 제가 수면은 진짜 귀에 딱지 피가 날 정도로 수면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잔소리를 그렇게 A부터 Z까지 하게 되는데, 여름에는 사실상 너무 더워서 잠이 잘 오지도 않고, 그리고 자다 보면은 에어컨 켰다가 이제 꺼지니까는 중간에도 많이 깨지고, 그리고 더우니까 막 수박 먹고 물 많이 먹어서 화장실 가느라 또 많이 깬단 말이에요. 맥주 마시면 또 막 깊게 못 자고 또 깨고. 그다음에 아침에 해가 빨리 뜨니까 암막 커튼 안에 놓으면 또 해도 빨리 뜨니까 막 햇빛 때문에 깨버려요. 그래서 여름에는 수면이 너무 불리한 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수면 부족은 감정 예산을 깎아먹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와 나의 감정 예산이 1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인데 이제 여름에서 날씨가 덥고 잠도 못 자고 막 땀도 많이 흘리고 피곤하고 힘들면 나의 감정 예산이 100을 쓸 수 있었던 거를 이제 50밖에 없는 채로 시작을 해서 그 50도 아침에 그냥
업무하는데 다 써버리면 나머지 오후에 업무라든지 퇴근 후에 육아라든지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는 다 짜증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의 감정 예산을 100을 잘 충전해서 지키려면 어떻게 된다? 거꾸로 잠 잘 자고, 어, 시원하게 잘 지내고, 수분 섭취 잘 하고, 그렇게 오히려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스트레스, 수면 부족, 술, 담배, 카페인 요거 잘 조절하셔야 돼요. 술, 담배, 카페인은 이제 우리의 뇌를 예민하게도 만들지만 특히 술과 카페인, 잠에도 방해되지만 카페인이 이제 수면을 잠을 잘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우리 피곤하니까 뭘 마셔요? 시원한 아메리카노부터 쫙쫙 마시죠.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아침에 커피 한 잔만 마셨던 게 막 오후에도 한 잔, 피곤하니까 막 저녁에도 한 잔 이렇게 먹으면서 먹으면 더 사람이 더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탈수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나는 커피 두세 잔 마셨으니까 저 수분 많이 마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죠. 오히려 더 이뇨작용이랑 탈수에 더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뇌는 더욱더 예민해지고 짜증의 문제는 더 커지면서 감정 예산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열대화와 수면 부족. 가장 흔한 배경 요인이에요, 수면은. 왜 잠이 방해될까요, 여러분? 원래 적정한 그 수면에서의 온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살짝 좀 시원해야 돼요. 방이 덥고 따뜻하면은 원래 잠을 못 자요. 살짝 시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습도도 잘 유지가 돼야 되고. 근데 낮에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여름은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중심 체온이 충분히 여름에는 떨어지기가 어렵다. 그리고 잠이 들기 어렵고 자주 깬다. 그러다 보니 깊은 수면이 줄어드는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잠 제대로 못 잔 사람들 굉장히 예민해지죠. 감정 반응이 커지고 욱하고 집중력이나 판단력도 저하되고 그렇게 쌓이면 부부 갈등, 육아, 스트레스가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을 지키는 게 사실상 여름철 감정 관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자처하고 뭐 하나만 해라 하면은 잠이에요. 밤에 잠을 잘 자야 합니다. 밤에 잠을 잘 자야지 특히 이제 아우 너무 오늘 하루 나 너무 힘들고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밤에 좀 스트레스 풀어야지 하면서 누워가지고 시원하게 에어컨 켜놓고 이제 껌껌한 밤에 막 릴스 유튜브 보면은 뭐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자야지 하고 꺼도 더우니까 잠도 안 오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데렐라처럼 12시 땡땡땡 하면은 늦어도 그때는 주무시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깊은 수면을 챙겨서 이제 신체 면역력이라든지 조절력 딱 챙기고 뒤에 꿈수면을 통해서 이제 뇌 기능을 회복을 해 놔야 다음 날의 감정 예산을 잘 쓰고 에너지를 잘 충전을 해서 일도 감정도 다 조절을 잘 해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탈수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탈수는 사실 여러분의 체중의 1%만 탈수 증상이 있어도 실제로 머리가 자주 아프고 피로감을 자주 느끼면서 불쾌감, 집중력 저하가 문제가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땀도 많이 나고 이렇게 문제가 수면도 잘 깨지기 때문에 두통이라든지 이런 불쾌감들이 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렇게 물 가지고 다니시면서 잘 수분 보충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물 먹기 싫어요, 맹물 먹기 싫어요 이러면서 막 시원한 음료수 특히 이제 막 5잔씩 드시고 7잔씩 드신 분들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 카페인 때려 부으면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교감신경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고 각성하게 만들어서 예민함이 악화되고 나 피곤하니까 에너지 해야지 이러면서 몬스터 먹고 수험생 애들 막 몬스터 먹고 막 고카페인 음료 먹고 이러면서 막 밤에는 잠 안 자고 밤에 잠 안 잘 바에 저 공부할래요 하고 와가지고는 계속 좀 더 집중도 안 되고 짜증난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진료받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카페인이랑 에너지 음료 제한하셔야 돼요. 계절에 따라서 더 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히려 여름에는 좀 더 줄이면 줄이고 조절을 하셔야 되겠고 특히 음주도 날 덥다고 맥주 제발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 수면이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요. 잠을 계속 깨기 때문에 다음날 피로의 주범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이미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들은 이 정신과 약물 특히 리튬 아주 유명하죠. 리튬은 탈수가 되면 리튬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독성 레벨까지 올라가서 이제 뭐 의식 저하라든지 정말 문제가 되면 어지럽다든지 쓰러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리튬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되고 항우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정신과적 약물에서도 SSRI나 SNRI 같은 경우는 세로토닌 계열의 약들이 사실상 땀을 조금 증가시킬 수 있는 기전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선생님 저 사실 항우울제 먹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항우울제 먹고 나서 너무 땀이 많아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도 덥고 막 나 약 먹어서 더 우울증 약 먹고 이거 막 재민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얘 때문에 땀 난다는데 나 그냥 약 안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갑자기 확 끊고 병원 안 가고 이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오히려 금단 증상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복용 중인 약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이랑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조절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부족인 생활 습관, 여러 가지 약물 요인, 카페인, 음주 이런 것들이 여름철 짜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은 늘 여러분들이 루틴하게 지켜야 될 거고 여름에는 더더욱 명심해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과적 감별은 어떤 경우를 생각할까요? 했을 때 이게 사실 짜증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있을 수 있는 거야 하고 그냥 넘기는 것보다 이게 진짜 어쩌면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구나라고 눈치채셔야 될 것들이 대표적으로 여름에도 계절성 우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게 이제 겨울 때 있는 계절성 우울은 잘 아시잖아요. 겨울에 되게 무기력해지고 처지고 뭐 이불 밖을 안 나오고 그거 우울이란 거 잘 아시는데 여름성 계절성 우울도 흔하진 않지만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은 짜증의 우울로 많이 나요. 겨울은 무기력한데 여름은 예민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불안하고 잠도 줄고 식욕도 줄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게 우울증일 수 있구나. 특히 2주 제가 기간과 지속성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거 체크해 보시고 이게 그냥 여름에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이나 아이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더위라는 것이 이제 조절력을 약화시키니까 신체의 불안이나 이런 신호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숨이 막히고 두근거리고 짜증나고 이러는 게 자꾸 이제 지하철만 타도 이게 반복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계속 그냥 명상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좀 병원에 와서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잡한 곳에서 악화가 가능하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저희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여름철 오늘도 진료하면서 이제 공황장애 환자분 오셨을 때 이제 습덥의 계절이네요. 습하고 더운 공황의 계절인데 요새 공황 좀 어떠세요? 조절 잘 되세요? 증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공황이 습하고 더울 때 더 많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술, 담배, 카페인과 연관이 있으면서 날씨에 또 민감하거든요. 우리의 편도체라는
공황을 느끼는,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그 부위가 그리고 교감신경과 여러 가지 이 밸런스들이 습하고 더울 때 이제 삐뽀삐뽀 더 과잉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러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의외로 여름에 더 활기가 넘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활기 넘친 건 괜찮아요. 근데 3일 이상 너무 지나치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다든지, 갑자기 막 무리한 사업 계획을 세운다든지, 막 성욕이 올라가서 안 하던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어쩌면은 약간 들뜬 경조증이나 조증이 아닌지를 의심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ADHD가 있다든지, 요즘 유행하는 HSP라는 말 아시죠? 감각, 하이퍼 센시티브한 감각 민감성인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원래도 소음이라든지 땀, 혼잡, 시끄러운 곳 이런 거에 되게 과부하를 잘 느끼시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여름철에 루틴이 붕괴되기가 쉬워요. 특히 ADHD이신 분들은 수면 정말 루틴 잘 안 지키세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약도 늦게 먹고 이렇게 되시면은 이런 분들이 더 짜증이 늘거나 조절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왜 화가 나느냐, 짜증이 났냐라기보다는 어떤 상태가 배경인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 3가지 한번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아주 흔한 사례입니다. 열대야 후에 짜증이 폭발한 38세 직장인 엄마예요. 자, 보고서 마감은 있는데 애는 새벽까지 울고 와 안 자고 막 엄마 이렇게 울면은 어떻게 해요? 머리 지끈지끈하면서 이제 폭발 직전인 거 보이시죠? 이런 분들 많죠? 2주째 열대야였어. 근데 잠도 못 잤어. 애도 계속 깨가지고 울고, 출근과 육아도 하필 일도 많아가지고 야근도 자주 하고, 애도 아직 어려서 자주 돌봐줘야 돼요. 그게 부담이 엄청 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였던 증상이 아이한테 원래는 따뜻하게 땡땡아, 엄마가 이러니까 우리 땡땡이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던 엄마가 좀 잘하고 이러면서 짜증을 내고, 그리고 남편이 여보 왜 이래? 이렇게 물어본 거야. 좀 도와주기나 해. 뭐야? 이렇게 계속 짜증나게 예민하게 좀 얘기하고. 그러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머리도 너무 자주 아프고 이랬던 거죠. 그렇게 와서 봤더니 이 사람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도 너무 누적되고, 사실 육아는 퇴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그냥 과부하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울과 불안이 선별이 필요한 과정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사실상 우울증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수면과 이런 정해진 쉼이 필요했던 것 같은 거죠. 여름철에 이 상태 조절이 필요했던 것으로 이제 판단이 돼서, 잘 때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침실 냉방하셔서 아이랑 같이 자는데 시원하게 자니까 애도 안 깨니까 엄마도 덜 깨고, 그리고 본인도 잠을 좀 잘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침실 냉방 강조드렸고, 낮에 이제 업무가 몰려서 계속 커피 드시던 거 막 3-4잔씩 드셨거든요. 그거를 이제 카페인도 1잔으로 제한을 해드렸고, 그리고 아이한테 욱하거나 남편한테 막 난리치려고 할 때 딱 올라올 때 그 자리를 떠나서 시원한 얼음물 마시고 20분간은 절대 아무에게 하지 마시도록. 짜증난 뇌가 던지는 말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되실 수 있어요. 특히 가족들한테도 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20분간 감정 타임아웃 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그다음 그렇게 했더니 수면 회복 후에 그다음에 카페인이랑 탈수 조절하고 이제 시원한 환경에서, 그다음 퇴근 후에 참 또 중요한 게 한가 했어요. 20분을 자기를 위해서 꼭 쉬라고 했어요. 아이를 오히려 이제 하원을 이제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애가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1시간 좀 늦게 하더라도 엄마 퇴근 후에 조금 쉬도록 했습니다. 하고 주말에도 남편이 좀 키즈 카페 같은 데 데리고 혼자 오더라도 이 부인은 좀 쉴 수 있게 하고, 남편도 좀 쉬는 시간 따로 각자 애를 동시에 보면서 짜증내면서 서로 안 한다고 하지 말고 분담해 가지고 보고 쉴 수 있게 했더니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항우울제를 먹지 않더라도
수면이 회복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니까 감정이 조절돼서 원래 착했던 짜증이 많지 않던 어머님으로 잘 돌아오셔서 생활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두 번째 맞습니다. 더위 속에 공황처럼 느껴진 짜증. 막 이 버스, 지하철에 사람 많고 막 끼어가지고 가는데 퇴근길 지하철에 너무 덥고 답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래서 나타난 반응은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고 막 주변에서 떠드는 애를 어떻게든 한 대 진짜 치고 싶고 욕하고 싶고 빨리 여기서 내려야 될 것 같은 공포를 막 느낀 거야. 그랬더니 이게 공황장애인가? 어떤 건가? 그랬을 때 이분한테 그랬을 때 잠깐 내렸다 타셔도 되고 아니면 옮기실 수 있으면 에어컨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자리를 좀 이동해 보세요라고 했고요. 아까 제가 워터퓨어 님이 좀 질문 주셨던 호흡법, 이제 호흡이완법이랑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추천드리면서 감각에 좀 과잉하게 이 편도체가 반응하지 않도록 이 환경을 좀 조절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음물 싸갖고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조절을 했더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 그래서 이게 진짜 공황장애라기보다는 더위로 인한 증상, 과잉하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들이 환경 자극으로 느껴져서 공포까지 오면서 이게 내가 공황장애인가 해서 확 놀라서 오셨는데 이거를 잘 조절한 이후에는 이제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좋아지셔가지고 많이 나아졌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불안장애에서는 더위가 증상을 촉발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습덥한 환경에서는 나의 그런 감각 과잉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들이나 상황들이 어떤 건지를 미리 잘 파악해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시원한 물, 그다음에 에어컨 있는 쪽, 그다음에 내가 지하철 출퇴근 혼잡 시간 피하는 것, 호흡 등등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가지고 연습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여름마다 잠이 줄고 지나치게 활발하게 되는 33세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은 3시간만 자도 자기가 괜찮대요. 그러면서 말도 엄청 많아지고 막 돈도 많이 쓰고 안 그러셨던 분인데 그냥 육아하셨던 어머님인데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너무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남편한테 막 돈도 달라 그리고 갑자기 막 되게 수수하고 차분하신 분인데 막 화려해지신 거예요. 막 옷도 조금 야하게 입고 그러면서 초반에는 좀 활력적인 건가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충동적으로 너무 돈도 많이 쓰고 사업 계획도 무리하게 벌리고 그래서 이거는 심상치 않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경조증이셨던 거죠. 조증까지 막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는 안 가셨는데 조증이셔가지고 수면 감소가 있으면서 과활성, 평소와 다른 자신감을 보이는 게 3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이거는 사실상 2주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3일 이상 누가 봐도 나의 가족이 이거 이 사람 이거 아니야. 원래 에너지 상태 수준을 넘었어. 완전 너무 오버해. 이건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병원에 좀 안 갈려 해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면은 일단은 본인의 기분이 좋으니까 그리고 활력적이니까 본인은 괜찮다고 하거든요. 근데 끌고 오셔야 됩니다. 끌고 오셔가지고 이거는 이 아내의 상태가 아닌데 우리 남편의 상태가 아닌데 우리 아이의 상태가 아닌데 이거는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주는 게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줄어도 안 피곤해야 돼요. 그래서 여름철 짜증은 으로 인해서 이렇게 에너지의 변화가 과도하게 생겨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양극성 장애, 조울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데리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여름철 짜증은 제가 4가지 측면 말씀드렸습니다. 체온 조절, 그다음에 수면, 수분, 정신 건강을 잘 같이 살펴보셔야지 가장 잘 이해되시는 거니까요. 짜증은 결과인 거예요. 감정의 결과라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내 상태가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일부러 쉬게 해주고 조절을 해줘야 될지를 개개인에 따라서 오늘 잘 파악해 보시고 이 덥고 긴 여름을 잘 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질문 받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님께서 정신건강의학과를 나름 주기적으로 내원 중인데요. 여름 시즌이 되면 좀 더 힘들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공황으로 약을 복용 중인데 유독 여름만 되면 그 증상이 더 잦던데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유유하셨는데 맞아요. 제가 그 여름은 공황의 계절이라고 해요. 특히 이제 장마철 시작잖아요. 습덥이 공황의 가장 불리한 계절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도체라는 우리의 감정을 느끼는 경보 장치는 예민해지고 전두엽이라고 하는 조절, 브레이크는 약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조절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역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공황을 더 자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술, 담배, 카페인 잘 기억하셔 가지고 조절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 가지고 좀 질문들이 좀 있으신데 오늘 주제랑은 크게 뭐 상관없는 것들도 좀 있어 가지고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주변 사람들이 짜증이 많아졌다고 "너 성격 진짜 더러워. 너 진짜 너 성격 나빠. 너 나쁜 아이야. 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주변에 갑자기 이렇게 좀 변화하거나 문제가 있는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강조했던 거 체온, 그다음에 수면, 수분, 정신건강 그 4 가지 측면을 잘 조절해서 우리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뜨거운 8월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주제로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